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명 과업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하겠다. 직접 수사는 검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현재 자신들이 경찰 공무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경찰인가?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경찰 대부분은 지자체의 자치경찰로 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하니까 국가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겠는가? 경찰 스스로 파악을 해야 하겠죠. 최근 진영 장관은 이전에 발표했던 숫자보다 자치경찰을 더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경찰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의 경찰 여러분은 그 수사경찰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신설하겠다. 2020년 1월 31일 청와대 브리핑을 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찌됐든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가운데에서 황운하 울산지방 경찰청장과 또 관련 경찰관의 부분을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황운하는 2017년 7월 울산지방 경찰청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국 우한 폐렴으로 중국 교민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이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구글 검색을 해보았더니 도대체 왜 교민 격리 장소가 아산이었나? 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이었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경찰 측에서 아산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
자원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소장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2017년 9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에게 인사드리러 찾아뵙겠다 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 2번 부분에 있는데 이때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그러면은 황운하에게 표적수사 청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를 했다. 송철호에게 그런 권유를 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저녁 무렵에 황운하가 송철호를 찾아갑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송철호는 황운하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 이것을 법적으로 청탁이라고 부릅니다. 송철호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자도 아니고 황운하의 상관도 아니고 수사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해달라 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청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송철호가 누구이기에 청탁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송철호는 문재인 씨의 30년 지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현직 대통령의 30년 친구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30년 동안 알고 지냈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2014년 송철호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 문재인 씨가 직접 가서 길거리에 같이 앉아서 퀴즈 풀고 식당에 같이 앉아서 마치 집안 식구처럼 아웅다웅거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 있고 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국 민정수석 그는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송철호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후원회장,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하면서 선거를 밀어준 것이죠. 이런 송철호에게 선거가 있는 2018년 황운하가 찾아뵙고 그리고 그 황운하에게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2018년 7월 황운하는 우연히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7월에 부임하죠. 2018년 8월 송철호, 송병기,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등 대단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공업탑 뭐뭐라는 오피스텔에 선거 캠프를 차립니다. 그 명칭이 공업탑 기획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9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먼저 송철호에게 방문을 해도 되겠는지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방문을 합니다. 송철호가 그에게 표적수사
청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먼저 살펴두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송철호를 만나고 돌아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2017년 9월 27일경에는 선거 관련 예상 후보자의 동향을 파악하라. 물론 여기에서 황운하가 아주 바르고 정의롭고 그런 인물이다. 그렇다면은 공정하게 양측의 후보자를 다 살피고 있어라 이렇게 되겠지만 그는 송철호를 찾아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청탁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련 예상 후보자, 경찰에게 지시한 이 후보자 감시, 이것은 이미 선거 개입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반대측에 있는 그런 선거 후보자에 대한 감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의 윤 대장, 울산지방경찰청 안에 있는 그런 수사대인데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30억짜리 용역계약서, 끝까지 계속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나서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이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 대장을 거쳐서 황운하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것은 공소장 3번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뉴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흥태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 물론 공소장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에서 이미 이름이 다 밝혀져서 어디에서나 그가 김흥태다 하는 것이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실명을 부르기로 하죠. 김흥태가 고발한 본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김흥태가 작성한 각서는 김삼현,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동생에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3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서로 김흥태 측에서 김기현 시장 측을 협박했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흥태가 자기의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김흥태는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다. 조국 민정수석은 울산에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까 고소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흥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또한 김흥태가 이번 이 30억 원짜리 각서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내용을 송철호 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김기현 가족 비위로서 6.13 지방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다. 이것이 2017년 9월 하순경 황운하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 김응태 사건을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서 울산지방경찰청의 홍보담당 총경이 진정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2014년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직접 송철호 선거운동을 뛴 바로 그때의 선거가 되겠죠. 그때 송철호는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선거는 보궐선거였고 그러한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철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에게서 이 진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김응태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받는데 그걸 써준 사람이 송철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서는 2단계에서 이것은 선거 공작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운하의 경찰은 이 진정서를 토대로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에 범죄 첩보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추석 연휴 기간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만나서 진정서를 받고 바로 다음날 첩보서를 작성하고 우연히도 일이 참 잘 풀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1일에 첩보서 작성을 해서 황운하에게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황운하가 이것을 서둘렀든지 지능범죄수사대의 그 윤 대장 그리고 1팀장에게 이 제보자를 즉시 소환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그래서 당일인 2017년 10월 1일 저녁 7시 50분에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날인 10월 2일 새벽 2시까지 이 제보자를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그러면은 이 제보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2014년 송철호의 선거대책본부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조사 결과를 황운하가 보고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수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형법은 이러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규정하죠. 그리고 이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효과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형법이 규정한 그런 범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수사라든지 혹은 그 형사사법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범죄를 범했을 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범죄 행위가 있고 범죄의 피해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했는가? 그러면서 범죄 행위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행위 혹은 범죄 피해 이것과 범죄 행위자를 둘을 연결시킬 때 그때 비로소 국가 형벌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범죄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를 올바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수사를 그 자체가 범죄인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인 것이죠. 수사는 범죄 행위, 범죄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홍길동이 있다. 이 사람의 행위를 다 뒤져서 그 중에서 범죄 행위를 추려내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터는 사람의 모든 것을 찾아서 혹시 어딘가에 숨어있을 범죄 행위를 찾아내는 이것은 수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수사기관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황운하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찰관들 그들은 표적수사를 했다. 그들은 바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11월 28일자의 보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담당 경찰관을 황운하가 교체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30억 각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 경찰관들을 교체해버린 겁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운하 자신이 지난 4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것이 좌천 인사였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 황운하가 좌천 인사 발령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좌천 인사를 하고 그 전에 이 수사팀들을 나무라고 내보낼 준비를 하고 할 때 또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2017년 10월 9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송병기의 진정서를 받아서 본인에게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0월 9일이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김흥태 사건 부분을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위 고소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를 소환하고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참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은 저 먼 울산 지방에서 그리고 경찰청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월 9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이것을 보고서 안에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황운하는 2017년 10월 10일 그날 오후에 김응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러면서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불러 모아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7년 10월 중순에 지능범죄수사대의 그 윤 대장 또 그리고 경찰관들이 황운하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다시 합니다. 이제 다름이 아닌 30억 용역 계약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이 30억 용역 계약서라는 것은 김응태가 고발한 그 범죄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잘해봤자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것을 굳이 한다는 것은 선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선거 후보자, 상대방 선거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개입하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황운하는 2017년 10월 24일 앞에 조선일보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좌천성 그 인사 발령을 합니다. 수사대장 윤 대장을 내보내고 새로 정 대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가 10월 25일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또 서경위라는 사람도 좌천을 시키고 새로 최경위를 그 자리에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새로 그 자리에 들어온 그 정대장은 황운하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김응태 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일단 그 수사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것이죠. 앞에서 송철호에게 청탁을 받고 또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사건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의 그 정대장이라는 사람은 부임 당일인 2017년 10월 25일에 김응태를 울산경찰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가관입니다. 수사대 대장이 김응태를 불러서 한 소리가 우리를 믿어봐달라.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경위를 좌천시키고 최경위를 불러들여놓고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황운하는 최경위를 또다시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경위,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뒤에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비공식 파견을 받아서 사건을 담당시킵니다. 그때가 2017년 11월 중순경이라고 합니다. 이 김응태 사건, 특히 황운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사건은 김응태가 김사면,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동생하고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응태가 김사면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한 것 같죠. 그 일이 잘 되면 30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물론 이것은 김응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예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치더라도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사면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어떤 김응태가 주장하는 요구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돈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을 받지도 않았다.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김응태가 썼다, 내가 돈 주겠다고 했다, 내가 썼다고 하는 바로 그 각서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각서가 소위 30억 용역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계약서가 울산 지방경찰청에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시기도 공소장을 봐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혐의 없다고 처리를 한 그때도 그 담당 수사관들은 이 용역계약서를 못 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들어온 것인가, 또 먼저 번에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30억 용역계약서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그 추석 연휴가 지난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그 이전의 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건은 2017년에 울산지방경찰청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것을 그야말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자,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한 것이 2017년 11월 중순경 울산지방경찰청의 이 성경위가 김응태 각서 사건 이것을 담당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새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는 앞에 보고서에도 잠깐 나왔듯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이것을 캐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김응태하고 성경위의 관계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도 다 숨기고 피고인 이름만 남겨놓기 때문에 다 숨기고, 또 이러한 이전의 일들은 거기에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스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해해 보기로 그렇게 합시다. 먼저 이 성경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이 사람은 이제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위는 담당 사건의 고소 고발인인 김흥태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를 넘어 부적절해 보일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자료를 김흥태에게 제공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성경위는 처음에 구속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 재판을 받기는 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그 김흥태라는 사람은 그 다른 사건으로 이때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 2020년 1월 10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일보 2019년 12월 3일자를 참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성경위하고 김흥태가 그 김기현 시장, 그의 동생 김사면에게 협박을 하기로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용역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런 협박을 공모했다 하는 것이죠. 각서 30억 용역 계약서라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을 내세워서 협박하기로 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성경위 그리고 김흥태다 하는 겁니다. 언제 그랬는가? 2015년 2월에 이미 그랬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모만 한 것이 아니고 실행행위도 했다 하는 것이죠. 2015년 3월에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의 형에게 2번이나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 용역계약서를 내세우면서 협박과 청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경제 2019년 4월 17일 보도가 있고 뉴스원 2019년 12월 3일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혐의, 이것이 이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던가 또 법원이 그렇게 유죄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던가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0억 용역 계약서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경위와 김흥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했다. 2015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는 김흥태, 그것을 수사하겠다 하고 맡고 있는 성경위, 그들이 바로 그 협박범이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30억 용역 계약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고발인이 김응태다 그렇게 말을 했죠. 황운하가 어떻게 했는가? 이 사건 좀 재수사해라. 전면 재수사해라. 그것이 황운하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건의 수사팀장을 성경위를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황운하는 갑자기 기존의 수사팀을 좌천인사로 발령내서 다 내쫓고 비공식으로 성경위를 불러와서 김응태의 고발을 받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자기들이 그 계약서 가지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녔던 그 상대를 수사하라. 이렇게 하는 수사팀장의 성경위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공소장과 뉴스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018년 3월 21일경이 되면은 이러한 행위, 성경위, 이 수사팀장이 김기현 측에게 수사 대상인 그쪽에 협박을 했다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울산지방경찰청의 심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의 정대장, 이 사람들이 성경위는 직위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황운하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황운하는 이러한 사람을 6.13 지방선거까지 이 성경위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 이 30억 각서 사건, 이것을 계속 맡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을 공소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일한 사건, 청와대에서 이제 표적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 크게 3건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용역계약서 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 하달이 되죠. 그 표적 수사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청와대에서 백원우가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때는 2017년 10월경입니다. 경찰청이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때는 2017년 10월에서 11월 그쯤 되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이 첩보서를 받은 때, 그것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17년 10월경부터는 하자면 황운하한테까지 직접 다 이런 내용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무슨 파발 띄우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든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는 2018년 1월 초순경에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12월 28일에 받았는데 황운하는 다음 해 1월 초순경에 이것을 받다. 그러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초순경에 그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직접 사람이 들고 가서 전달한 이 그 표적수사 하명, 이 자료를 받은 황운하는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출처를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결과 1명, 2명,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하달됐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첩보 보고서를 보고 그것이 누가 보낸 것인가? 이것을 자기들 그 조직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황운하는 이 정도는 약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명수사라는 그 증거를 남긴 것이죠. 황운하의 보험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표적수사 하명을 받고 황운하가 한 일,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가운데 이 각서 30억 용역 계약서 건은 성경위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사건,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다뤘던 것인데, 이것은 양경위에게 배당을 하고, 비서실장 등 인사 비리 사건, 이것은 우경위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응태가 고발을 한 30억 용역 계약서,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된다 하는 이 표적수사, 그것은 결국 성경위 등이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위 쪽에서 이 건, 용역계약서 관련 건을 어떻게 수사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2018년 1월 5일경에 경찰청으로 김응태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장을 새로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김응태가 이 30억 용역 계약서 건으로 이미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죠. 그것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이미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응태의 고발은 이제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수사기관에서 결국은 수사행정을 담당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다시 고발인을 불러서 새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고발도 있기 전에 이미 수사팀을 다 준비를 해 놓은 것이죠. 고발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표적수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선우가 뒤집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범죄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지금 2018년에 공소장을 새로 작성하자 이러고 있는데 2017년에 이미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9년 12월 11일자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때 2018년 1월 5일경에 김응태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서 이랬다고 합니다. 수사과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서 앞서 무혐의 된 그 사건의 죄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서 고발장을 좀 접수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제 이 신문에서는 그 당사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조언을 해줬다. 그 고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억 계약서, 이 각서도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이미 송치해버려서 없다. 다시 제출해달라. 그래서 다시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 30억 계약서, 그게 언제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갔는가? 바로 2018년 1월 5일경 이후에 들어갔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발도 그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전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 전에 이 범죄 혐의도 자기네가 바꿔서 범죄 혐의도 개발을 해서 준비해놨고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2019년 12월 3일자의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응태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2018년 1월 5일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 김응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장도 가져갔어야 하는데 접수하려고 보니 없어서 그냥 지장 찍어서 제출했다. 2018년 1월 5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김응태를 불러서 이런 혐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발장을 쓴 모양이죠. 도장도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받는 고발장인데 지장 찍어서 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그렇다면 김응태가 처음 이 2018년 1월 5일경 울산지방경찰청에 갈 때는 고발장 제출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간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불러서 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황운하 경찰이 셀프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2019년 12월 11일자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황운하 수사팀의 관계자가 한국일보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30억 용역 계약서 사건을 황운하 청장이 직접 확인하니까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 김응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냥 첩보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것으로는 수사 착수가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고발장을 다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황운하가 직접 챙긴 수사,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바로 이 30억 용역 계약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이것을 정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황운하 경찰은 과거에 성경위와 김응태가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30억 용역 계약서, 그것을 그들이 범죄를 모의했을 때 이거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박하자 했던 그와 똑같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셀프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죄명만 바꿔서 다 불러줘가지고 지장 찍고 낸, 그렇게 그 고발장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고발장을 받고는 곧바로 김응태에게 고발인 조사를 하고 또 표적 수사를 숨기기 위해서 피의자 명단에서 그 전산정보에서 김기현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전산정보 삭제 행위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부풀리기, 가짜 조서, 이런 것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윤 특별보좌관이라는 사람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가명조서를 작성해서 그 서류로 편철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그 윤특별보좌관의 실명으로 그 실명조서를 만들어서 뒤에다 다시 붙여놓은 것이죠. 진술조서를 2배로 부풀린 겁니다. 이런 위조, 위작 작업까지 했다. 이것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황운하는 성경위 등 수사관들에게, 수사경찰에게 지시를 해서 영장 신청을 곤부인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때가 선거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3일이 선거일인데 2018년 2월 27일에 황운하 경찰은 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합니다. 김기현 측에다. 3월 14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또 신청합니다. 3월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것이죠. 경찰의 수사,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썩은 경찰, 정치 경찰의 수사는 사람을 잡는다, 선거를 망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운하 측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이것도 공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3월 17일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하고 2018년 3월 19일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3월 27일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3월 29일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를 합니다. 3월 31일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5월 3일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7월 4일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를 하고 7월 10일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바로 이 30억 용역 계약서 건 그 보고를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청장 그리고 경찰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행했습니다. 물론 선거의 상대 후보, 경쟁자인 송철호의 청탁도 받았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언론에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돼서 김기현 후보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선거에서 낙선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김기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당일에 울산시장 비서실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2019년 4월 20일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황운하가 지휘한 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그것이 어떻게 갔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경찰이 이 수사라는 것을 흉기로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문재인 청와대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재인 청와대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한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격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탄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